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하희 부연구위원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 분기마다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라는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한 분기 동안 주요 건설시장의 지표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다음 분기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를 연구원의 시각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6년 2분기 건설시장 동향과 함께 26년 3분기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건설시장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요. 먼저 거시경제의 여건을 포함한 전체 요약 서머리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차례차례 건설시장, 전문건설시장, 주택시장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과 또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의 여건 속에서 건설시장을 살펴보면 2분기에는 건설 수주와 착공, 이러한 일부 선행 지표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건설 기성 등 동행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 지표의 개선이 기대는 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공정 단계별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 시장과 주택시장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에는 전체 건설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하도급을 중심으로 계약액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계약액이 계속 감소했던 점을 좀 고려한다면 아직 본격적인 업황 회복으로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경기체감지수, 즉 BSI를 보면 계약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업계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착공 등과 같은 공급 선행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 모두 지금처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분기 건설시장 동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수주는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33.6% 증가하면서 선행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건축 착공 면적과 아파트 분양 물량도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이에 따라 향후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제 현장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또 지난해에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주와 착공, 또 분양, 일부 선행 지표에서는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건설 기성과 같은 동행 지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분기 건설시장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 수주와 착공, 일부 선행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반기 지표 개선에는 기저 효과도 있고 또 공공 부분의 재정 조기 집행, 또 공사비 상승에 따른 명목 금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선행 지표의 개선이 이렇게 실제 공사 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병목 현상입니다. 수주와 인허가가 착공으로, 다시 착공이 건설 기성으로 각각 연결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생산 요소 수급 문제, 또 PF 자금 조달 부담 등이 회복을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별 병목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 모두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의 경기 체감도, 즉 BS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업의 계약액은 하도급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실제 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전문건설업 BSI는 4월에는 27.1, 5월에는 25.7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액과 체감 경기가 서로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공사 원가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자재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 업계에서는 공사 수주 감소와 기능 인력 부족, 또 노조 관련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전문건설업 체감 경기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동향과 향후 전망입니다. 먼저 올해 2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체 건설 수주 증가에 영향을 받아 하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4월과 5월의 계약액은 전년과 최근 3년 평균을 모두 상회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업황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계약액 감소가 이어졌던 데다가 최근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자재비 또 인건비 부담이 다시 또 삭대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업황 회복 여부는 결국 공사비 안정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간 건설 경기 양극화와 현장의 생산활동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도급 생태계 건전화와 공사비 현실화 등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분기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시장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상승폭이 특히나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2.7% 상승을 하면서 전국과 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요. 지난해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7월에 세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1년 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 실적은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 공급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급까지는 어느 정도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 모두 2월 이후로 쭉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3분기에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건설 고용 감소 원인과 대응 방안 검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약 218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192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또한 건설업은 임시직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고용 감소는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경기적 요인과 또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고령화, 또 청년층 유입 감소, 생산성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인력 양성과 스마트 건설에 대응한 인력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 현장 영향과 대응 방안입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란 전쟁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은 사업성 악화와 착공 지연, 영세한 전문건설 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와 자재 수급 안정, 또 화도급 대금 조정제도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슈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경기 남부 지역의 주택시장 점검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또 주요 기업의 성과급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화성 동탄은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반도체 산업 호황이 지속되고 또 주택자금 지원 등이 확대될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슈 3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2분기는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